매년 미국 MBA 졸업자가 약 20만 명에 달하면서 이제 MBA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해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평범한 국내파 직장인으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현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에모리 고이주에타 비즈니스 스쿨에서 풀타임 MBA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MBA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처음 MBA를 제안받았을 때 이것이 제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선택이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MBA를 다녀오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경험자들의 후기를 찾아봤지만 막상 구체적인 MBA 생활 경험담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저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MBA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와 배움을 가져다 주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4년 6월 한국과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편성하는 프리랭귀지 코스부터 참여했고 정규 학기는 지난 8월에 시작했으며 현재 12월 중순 첫 가을 학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MBA 생활에 대해 논하기에는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다소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풀타임 MBA 과정이 그렇듯 입학 후 첫 가을 학기는 학업과 커리어 준비의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곳 에모리에서도 첫 가을 학기는 필수 과목인 코어 클래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전제된 인턴십을 목표로 굉장히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 과정에서 취업 인터뷰 때 어필하기 위해 성적 관리와 학사 일정 참여에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첫 가을 학기가 지나면 이미 많은 학생들의 취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긴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교 생활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첫 가을 학기 경험만으로도 MBA 과정의 많은 부분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미국 MBA 진학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에모리에서 보낸 첫 학기 동안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리고 MBA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학업 그리고 커리어 고민과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MBA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MBA 준비 과정에서 서류를 합격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MBA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입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목표와 기대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해외 경험이 전무한 국내파로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언어, 즉 영어가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한국에서 M&A와 기업 인수 관련 투자 업무를 맡으면서 글로벌 딜이 진행될 때 외국 파트너와의 회의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가면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느꼈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MBA 과정은 모든 수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에게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전문 분야 외에 다른 분야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무, 투자, 기획과 같은 업무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를 느꼈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잘하는 업무 위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루함도 느꼈고 배움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운영관리, 전략과 같은 다른 분야를 배우고 제 업무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MBA를 지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내 상위 3위권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인사평가도 잘 받으며 동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재정 지원을 받아 MBA 과정까지 밟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쌓아온 그 내공이 과연 글로벌 환경에서도 통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국적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력과 경쟁을 통해 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 영역 확장,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3가지 이유가 MBA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에모리 대학 MBA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그것들로부터 제가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가을 학기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에서 정해준 코어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마케팅, 통계, 재무, 회계, 경제학, 생산관리, 전략, 리더십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회사에서 재무나 기획과 같은 업무를 보신 분이라면 이런 과목들이 꽤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배우는 내용도 대부분 기존에 접했던 것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수업에서는 4P, 5C, STP 분석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고객 행동 이해, 고객 여정 관리, 시장과 타겟 세분화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회계학에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와 같은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과 상호 관계를 배우고 현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과목 그 자체가 특별히 신선하거나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이론 중심이고 난이도도 대학교 학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경영학 전공자인 저에게는 제법 익숙한 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얻었다고 한다면 그 익숙한 내용을 영어로 배웠다는 정도일까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비즈니스 스쿨의 특성상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케이스들이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클래식하고 널리 알려진 사례라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교수진이 연구와 사례 업데이트에 다소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모리의 수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고 저의 기대치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영학과 무관한 배경을 가진 분이라면 이 과목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또 유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자들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MBA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기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팀 프로젝트가 사실상 MBA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 프로젝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비즈니스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과 사례를 넘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야말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MBA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MBA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경영학 전공자라면 수업보다는 팀 프로젝트나 네트워킹에서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A 첫 학기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코어 팀의 구성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종, 배경, 성별 등을 고려해서 약 5명에서 6명씩 팀을 짜줍니다.
이 팀원들과는 첫 학기 내내 거의 모든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어떤 팀원들을 만나느냐가 첫 학기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팀원들 간의 성격이 잘 맞고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기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심하거나 리크루팅에 집중하느라 팀 프로젝트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팀원이 있다면 첫 학기가 꽤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팀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 평가가 졸업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MBA 학교들은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인해 학업에 다소 소홀해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원들과는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든 과목별로 동시에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말을 반납하며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엔 팀을 나눠 프로젝트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리크루팅에 집중하는 팀원들을 위해 일부 다른 팀원이 더 많은 부담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언어 장벽도 큰 도전입니다. 저의 경우 영어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팀원들이 원어민 수준의 속도로 대화를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영어로 끼어들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설사 영어 실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과제의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때로는 다투고 다시 화해하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스트레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팀 프로젝트가 한 학기 동안 수십 개나 되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학교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떤 팀은 뛰어난 성과를 내고 또 어떤 팀은 와해되기도 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리더십을 기르고 잘한 부분은 자신감을 얻으며 부족했던 점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팀 프로젝트 경험은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첫 학기 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제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팀워크와 리더십의 본질을 배우고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정교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MBA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특히 스피킹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간 점수를 매기자면 만점을 100점으로 했을 때 저는 스스로 3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돌아보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수업 발표와 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친구들과 개인적인 사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셋째, 챗GPT를 지나치게 자주 번역기로 사용했다. 넷째, 학교 후 집에서 거의 한국어만 사용했다. 이 4가지는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아무리 영어권 국가에 살더라도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빈도를 최대한 늘리지 않는다면 영어는 절대로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습니다.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국 친구가 쓴 독특한 표현을 기억했다가 내일 써보고 며칠 뒤에 다시 활용해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아티클을 만났을 때 번역기를 돌리는 대신 스스로 끝까지 읽어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를 반성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전자기기의 언어를 영어로 변경하고 개인 스케줄러의 기록을 영어로 작성하며 링글과 캠블리와 같은 영어 스피킹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틀란타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영어 실력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노력한 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노력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MBA를 해야 할지 말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는 MBA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커리어 전환을 위한 선택입니다. MBA는 기존의 직업에서 완전히 다른 경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스쿨만 보더라도 영화산업 종사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MBA 과정을 통해 아마존, UBS, 은행 등 미국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MBA 졸업 후에 컨설팅 회사나 투자은행으로 커리어를 전환하면서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매년 배출되는 수많은 MBA 졸업생들과 경쟁을 해서 원하는 커리어를 쟁취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MBA만큼 강력한 네트워크와 새로운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은 드물다는 점에서 커리어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스폰서 지원을 통한 진학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다니던 회사의 스폰서십을 받아 MBA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저 또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졸업 후 복귀할 직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크루팅 경쟁이나 인턴십 스트레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학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학업 외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미국 생활을 즐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앞으로의 커리어와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MBA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된다면 MBA는 경력과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미국 MBA 경험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